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7번째 페이지. 잡지사 첫 출연 때와 비교해서 이미지가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분이라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즈의 박홍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새 또 바뀌었네요. 점점 사람이 네. 질량은 없어지고 뭔가 네, 미모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바뀌어도 계속 이렇게 제작진분들한테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게 해드리는데 박홍준 기자 첫 출연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인데 네. 그 영상을 찾아가 보시면 지금과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좀 약간 결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왜 다이어트를 이렇게 했나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잡지사 구독자들과 공유해줄 근황이 있으시다고요. 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랐는데 일단 방송일 기준으로 일주일하고 이틀 뒤에 네. 결혼을 합니다. 에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공개 프로포즈 안 하는 게 어디야. 네, 결혼이 그쵸. 확정됐습니다. 예, 결혼이 확정됐고요. 예. 네. 아, 축하드리고요. 네. 아, 저도 정말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저도 거의 30년 이상을 곱슬머리로 살아오다가 아직까지도 거울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네, 멋있어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또 네. 하나가 또 다른 근황. 네, 또 다른 근황이 하나 있는 게 이제 네. 신혼여행을 바로 다녀올 거고 다녀오자마자 신혼도 못 즐기고 바로 이제 해외 출장을 갈 해외 예정인데. 출장. 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돼요. 이제 이제 북경에서 베이징 모터쇼라는 정말 세계 최대의 모터쇼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취재를 갔다 올 예정이고 갔다 와서 한 1, 2주 정도 쉬고 어린이날 쉬고서 독일에 한 2주 정도 또 다녀와야 되는데 또 출장. 네. 근데 독일 출장은 좀 저도 아직까지 왜 어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조 모터 강국으로 일단 네, 출장을 그쵸. 가긴 가는데 이제 그 저한테 출장을 가져간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기자님 여권 번호 주세요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비행기표만 덜렁 왔고 네. 근데 가서 뭐 해요? 라고 하니까 일단 비밀이고요. 기자님 수동 운전할 줄 아시죠? 라고 해가지고 수동 운전. 네, 할 줄은 아는데 왜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그래갖고 저도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갑니다. 네, 건강히만 돌아오십시오. 다녀와서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만우절에 네. 가짜로 이제 결혼한다고 거짓말 게시물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진짜로 그 결혼도 게시물 하시고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잘 살겠습니다. 꼭 그러셔야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일본차 도요타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역사로 돌아가 볼 텐데요. 자, 박홍준 기자, 결혼을 앞두고 오늘 어떤 차에 대해서 다뤄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기아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기아 얘기하면은 사실 기아차 하면 우리가 그거 뭐 현대차하고 좀 디자인만 다른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스토리와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브랜드예요.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두 번의 부도 위기 끝에 다시 일어선 정말 좀비 같은 회사고요. 아마 아버지가 기아 다니는 분이 있었다면 와 우리 아빠 회사 되게 좀비 같은 곳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잠깐만, 우리 아빠 좀비 지금 의도한 거예요? 좀 도와드렸습니다. 썬킴 씨 팬이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이 두 바퀴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3륜차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네 바퀴 자동차까지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명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인데요. 네. 아마 이 시간에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사의 대부분을 훑어야 할 정도로 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근데 이제 언뜻 말씀하시길 기아가 두 바퀴 자전거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아가 자전거랑 오토바이를 만들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아가 6.25 전쟁 와중에 이 시작부터 얘기하겠네요. 사실 시작은 자전거가 자동차가 아니네요. 자전거의 바퀴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6.25 전쟁 와중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서 여기에서 자전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국산 자전거 삼천리호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지금 사진에도 나오네요. 삼천리호 자전거. 네.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통일의 염원을 담은 그런 이름이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시흥 공장을 세워서 자전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혼다의 기술을 받아서 C100이라는 이 최초의 국산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기아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두 회사는 지금 분리돼서 별도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자전거 얘기했을 때 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천리. 그러니까 삼천리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삼천리 자전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삼천리 자전거가 원래 기아가 원료였던 회사고 지금은 별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오토바이는 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혼다의 기술을 제가 이전받아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이름 알면은 건강검진 받으셔야 될 나이긴 한데 어떤 네. 이름이요? 대림 혼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대림 겁니다. 혼다? 네, 대림 혼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기아 시절에는 오토바이 제조사 이름이 기아 기연공업이라는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가 나중에 이 대림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재출범을 합니다. 이 대림자동차 시절에도 똑같이 이 혼다의 기술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생산을 했거든요. 이 대림자동차가 이후까지 배달 오토바이 하면은 많이들 떠올리시는 CT100이라는 오토바이를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 대림산업이 이 오토바이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네. DNA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기아차랑 현대차는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기아랑 현대랑 뭐 디자인 다른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박홍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기아 관계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썩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렇군요. 네. 네, 연구소를 저희 경기도 화성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지만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얘기도 안 한답니다. 진짜 한지붕 두 가족이네. 네, 정말 그런 정도로 서로 관심도 안 가지고 겸상도 안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요. 네네. 네. 이렇게 기아와 현대 관계자들은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심리가 정말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구조가 특별하게 다르다거나 뭐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계 부분의 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와 B 회사가 똑같이 2000cc급의 중형차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 이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가령 엔진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차체의 하부라든지 보이지 않는 부품은 같은 급의 차라면은 통합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만 다르게 해서 차별화를 한다면은 뭐 하나의 부품 체계로 여러 차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인식이 깔린 게 사실 현대의 인수가 되면서 좀 교통 정리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대에서 개발하던 차를 기아에 넘겨서 이 기아의 로고를 달고 판매했던 차도 있었고요. 반대로 기아차인데 현대의 로고를 달고 수출을 했던 그런 차도 있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기아의 첫 시작은 언제입니까? 네, 1944년에 일제시대 때 김철호라는 분이 경성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창업자가 이제 김철호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1952년에 사명을 기아산업으로 바꾸면서 정말 유명한 포부를 하나 밝힙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 기아의 사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전거가 완성되면 자동차가 완성되면 비행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자전거 단계 때부터 비행기까지 보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혼다가 비슷한 접근을 했습니다. 네, 뭐 딴 얘기긴 하지만 혼다의 창업자가 비행기를 만드는 게 마지막 꿈이었고 혼다의 초기 로고가 날개였던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비슷하네. 네. 그런 점에서 기아와 현대는 뭐 좀 기아와 혼다는 닮은 부분이 많은데 이건 좀 뭐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정말 이 발언이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자전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그 자체도 귀했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미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관통한 발언이었다고 지금은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자율주행, AI, 뭐 로봇도 한다 그러고 뭐 일부 브랜드는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에어택시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로켓도 만들고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정말 자동차 산업이 다양하게 바운더리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정말 이 시대를 관통해서 봤던 일종의 해안이 아니었나. 네. 엄청 큰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럼 경성전공이었는데 기아로 이름을 바꾼 건 언젠가요? 사명을 바꾼 게 1952년 2월입니다. 네. 이 시점이 단순한 이름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게 회사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어요. 네. 이때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시기잖아요. 52년이니까. 네, 이렇다 할 산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순히 자전거를 만드는 걸 넘어서 모빌리티 회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정말 앞선 생각이었고요. 이 기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점에서도 꽤 직설적입니다. 기아요? 기아 이름 무슨 뜻인가요? 네, 기아라는 게 한자어예요. 기는 이제 우리 기립하다, 일어서다 할 때 일어날 기자. 네, 그 기자고 아는 아시아 할 때 아자입니다. 네. 아시아에서 일어난다? 아시아를 일으킨다?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세계로 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좀 있었거든요. 자동차 기업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아가 그런가요? 뭐 이렇게 네. 이게 오피셜이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톱니바퀴를 기아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예. 네,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이 산업이랄 게 없었던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가겠다라는 이 의지를 담고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항상 뭐 이제 회사 로고에도 재밌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데 기아차 로고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아마 기아 로고를 지금 나와 있는 기아 로고도 있지만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아마 화면 보실 수 있을 것 제일 같은데 윗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로고고. 네. 예. 아마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공장의 굴뚝을 형상화한 로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야. 요게 90년도까지는 그래도 꽤 쓰였던 로고거든요. 예. 네. 아, 자동차에도 그럼 저 로고가? 네, 자동차에도 아, 저 그래요? 로고가 실제로 야, 쓰였고 네. 옛날 기아차에는 아직까지 저 로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기아가 당시에는 이제 흔히 굴뚝 로고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기아가 어떤 회사였는지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로고였거든요. 어떤 회사죠? 이 로고는 말 그대로 공장, 특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형상을 이제 엠블럼으로 담아낸 건데 네. 뭐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게 정말 첨단의 이미지를 줬습니다. 아. 아마 라면 이야기할 때도 아마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 잡지사를 다 보네. 다 보고 있네 잡지사를. 예. 다 보죠. 네. 예. 그 당시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식품 회사들은 식품이라고 안 하고 뒤에 공업이란 단어를 붙였었어요. 아,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네, 이 공업이라는 게 정말 첨단의 이미지를 줬거든요. 공업, 제조업 이런 게 엄청난 가치를 가졌던. 네, 지금의 뭐 반도체 못지않게 정말 첨단 제조업이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 굴뚝 공장, 이 공장의 굴뚝 로고를 형상화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굴뚝 로고가 한마디로 우리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하는 회사예요. 이런 정체성을 보여준 겁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던 시기였으니까요. 네. 이후에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타원 로고가 이제 타원 안에 이제 알파벳 기아. 네, 써 타원 있는 안에 거. 알파벳 기아가 있는 로고가 가장 오랫동안 통용이 돼 왔었는데 네. 저희가 뭐 벤츠나 토요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 원은 세상을 뜻해요. 아, 원은 세상이다. 네, 원은 예. 똑같이 세상을 뜻하고 네. 이 가운데 사명을 이제 박아 넣은 저런 형태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로고가 정말 이 로고 자체도 좀 여전히 말은 많았습니다. 좀 촌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기아차 그 네.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네. 오게티가 저 로고다.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바뀌고 나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기아라는 단어가 우리는 사실 이게 뭐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세계로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뭐 영미권에서는 기아란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랍니다. 뜻이 있는다던가? 네, 이게 영미권에서는 전사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을 뜻하는 killed in action이라는 은어로 쓰인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로고에 기아를 딱 박아 넣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예.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아의 디자인 경영을 선포한 이 피터 슈아이라는 디자이너가 이 기아의 로고를 계속 고수를 했었습니다. 아, 예. 이 이유가 되게 독특했는데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통틀어도 회사의 이름을 로고로 쓰는 회사가 많지 않다. 난 그래서 마음에 든다. 되게 솔직하게 쓴 거잖아요. 그냥 네, 이름 그렇죠. 자체를. 예. 지금 뭐 기껏 지금 생각해봐도 뭐 BYD, 포드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사명을 그러네. 로고로 쓰는 회사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고는 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런 점에서 좀 이렇게 로고가 이어져 있는 현재 형태를 로고가? 취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 자체도 사실 외국에서는 좀 말이 많았던 좀 게 어떻게 읽냐고.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 예. 저거 KN이야? 뭐 그렇죠. 이렇게 읽네. 예.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선 네. 약간 잼민이 감성 살려서 질이라고 읽기도.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네, 네, 네. 외신에서는 여전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KN 로고가 도대체 뭐야? 이게 자동완성으로 있을 정도로 여전히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로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보셨듯이 기아는 국내 최초의 완제품 자전거 이제 삼천리호를 출시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발을 들인 건 언젠가요? 네, 기아가 자동차 산업에 발을 들여서 자동차를 만든 건 1973년입니다.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 이 경기도 광명에 있는 소아리 공장인데요. 이 공장은 단순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엔진, 뭐 차체, 주물까지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이었어요. 사실 최초의 자동차 공장이 뭐냐라고 하면 인천 부평에 있는 공장을 먼저 꼽는데 여긴 사실 조립 공장이었고요. 최초의 현대식 설비를 갖춘 공장은 이 소아리 공장이 최초입니다. 네.
그런데 기아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고 규모의 단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오토바이나 자전거 만들던 걸로는 좀 택도 차원이 없는 다르죠. 네,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한다? 이건 사이즈가 달랐던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기아가 자금난으로 첫 번째 부도 위기에 빠집니다. 그랬군요. 네, 은행과 공장을 짓다가 은행 관리 체제까지 들어가요. 네. 그런 쉽게 말하면 공장 짓다가 회사 한번 무너질 뻔했던 건데 네. 당시에 김철호 창업자가 정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세간에서 김철호가 자동차 공장 짓다가 깡통 찰 거라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돈다던데 내가 깡통을 찰지언정 공장은 결국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내가 무너지더라도 네. 공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내가 망해도 공장은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자동차는 난 망하더라도 자동차는 해봐야겠다. 이런 네. 의지가 정말 강했던 거죠. 결국 이 무리한 투자와 집념이 소아리 공장을 완성을 시켰고요. 네. 이 기아를 자전거 회사에서 이 자동차 회사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도 상황도 극복을 한 건가요? 네, 부도 상황도 극복을 했는데 네. 부도를 극복한 과정이 우리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토요타와 상당히 비슷했어요. 어떤 점에서? 일전에 이 토요타가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멘트 생산도 하고 뭐 이렇게 건축 자재도 만들고 옷감도 찍어내고 뭐 방직기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기아가 이 기존의 자전거를 만들던 공장에서 쇠파이프를 생산합니다. 쇠파이프? 네. 사실 자전거를 만들 때도 파이프가 이미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건축 자재로 설계를 바꿔서 납품을 했던 거예요. 네, 이 건설 경기 붐에 기대서 거기서 정말 활로를 찾았네요. 네, 거기서 활로를 찾았고 이 쇠파이프를 생산을 하던 쇠파이프를 생산을 하던 이 공장은 지금까지도 현대차 그룹의 연구소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왕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장이 완공됐고 1973년에 소아리 공장에서 첫 차가 나오는데요. 이 차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브리사라는 자동차입니다. 브리사? 네. 어떤 영화? 이 자동차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 배우가 운전하셨던 차로 알려져 있어요. 저 차군요. 네. 브리사. 예. 사실 저희는 저 차를 보면서 약간의 오게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차의 보건 상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영화에서? 네, 예. 영화에서의 보건 상태가 정말 완벽했는데 네. 맞는 바퀴를 찾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네. 차의 휠은 비교적 최근에 생산했던 경차의 휠을 활용을 해서 탑재를 썼습니다. 네. 그걸 보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저희 예. 직업이 이런 분들은 그렇죠, 또 그렇죠. 보게 되더라고요. 거슬리셨겠네.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랬던 기아인데요. 1980년대 들어서 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강제로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건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대 초에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죠? 이게 당시에 당시에 이제 마이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과도화되다 보니까 네. 이 과잉 투자와 이 과잉 경쟁이 발생하면서 여차했다가 이거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통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는 승용차만 만들고 기아는 상용차만 만들고 뭐 쌍용은 레미콘이랑 덤프트럭만 만드세요. 이렇게 생산 품목을 제한을 했어요. 나라에서 영역을 정해준 거예요? 네, 나라에서 이것만 만드세요라고 영역을 지정을 했던 건데요.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을 높인다고 봤구나.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의 경쟁 측면에서는 좀 이걸 저해했던 그렇죠. 현상이었던 네, 거죠. 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은 기아에 상공부 명의로 공문이 내려와서 네. 당장 브리사 생산을 중단해라 이런 직설적인 공문이 내려왔다고 기아는 해요. 상용차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브리사 생산 중단해라? 와. 브리사는 승용차였기 때문에 네. 브리사 생산 중단하고 상용차 만드세요라는 공문을 와. 받았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기아의 헤리티지 전시관에 이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아니 무슨 공문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아니 이렇게 강압적으로 써내려 보낸다고? 브리사 싶더라고요. 어떻게 탄생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네. 이게 왜 위기였냐면은 단순히 제품 하나가 단종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성장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오토바이 만들고 3륜차 거쳐서 뭐 겨우겨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만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 대처합니까? 앞길이 막막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아가 전략을 바꿉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회생의 발판이 되는데요. 네. 승용차 대신 상용차만 만들라고 했으니까 네.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는데 이때 등장한 차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봉고라는 자동차입니다.
아, 봉고. 그렇죠. 네. 상용차의 정석이죠. 네, 사실 우리가 네. 잘 지금은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우리가 옛날엔 그렇게 생긴 차를 다 봉고차라고 봉고차라 했잖아요. 그랬죠. 네, 맞아요. 네. 그 봉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는 자신들도 봉고 신화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네. 네, 이 위기에 처한 회사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 봉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SUV 얘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 얘기는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아가 또 1998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이 되고 말죠. 이때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기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외환위기 때문 아니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전부터 문제가 좀 쌓여 있긴 했습니다. 어떤 기아는 1980년대부터 이미 산업재편을 겪으면서 네. 한번 방향이 꺾였었고요. 네. 이후에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사업을 넓혔는데 아. 이게 다 잘 안 됐어요. 아. 우리는 사실 기아 자동차라고 하지만 90년대에는 이제 기아가 일종의 그룹으로 성장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당시에 기아가 기아 특수강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철강 사업도 하고 있었고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전자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아 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회사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건설 경기 붐에 기대서 이제 기아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설 사업에도 진출했었는데 네. 이게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IMF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IMF 시기가 오니까 이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조달이 좀 막히면서 이미 부담이 커져 있으니까 네. 이게 좀 제대로 잘 버티지 못하면서 좀 일종의 부도 유예 협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이 당시 기아가 정말 대출로 대출을 받고 이런 상태로 근근히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 IMF로 좀 자금이 경색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진 거죠. 네. 일각에서는 좀 기아가 부도가 나도록 삼성이 유도했다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긴 했었는데 삼성이 유도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삼성자동차 얘기할 때 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네.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아를 인수하고자 했었거든요. 네. 이 인수에 대한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기아를 바깥에서 흔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온 거고요. 예. 어쨌건 뭐 이런 문제점과는 별개로 당시에 기아가 좀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강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이미 그 당시에? 네, 저는 사실 이때가 저도 그렇고 이제 편집장님도 그렇고 사실 어릴 때라 네. 잘 모르겠지만 네. 당시에 정말 봉고가 크게 성공을 했고 뭐 뒤에 이제 프라이드란 자동차도 크게 요 성공을 당시에 했어요. 저희 아버지 네. 차가 크레도스였어요. 아, 크레도스도 네, 정말 크레도스. 좋은 차였죠. 네. 네. 그런 이미지가 정말 강했어가지고 네. 좀 기아가 흔들릴 때 좀 국민적으로 이제 우리 기아 살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인식이 정말 강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당시 톱스타였던 차범근 감독 그리고 이제 배우 최진실 씨가 네. 이 기아 광고에 이제 노게런티로 무료로 출연을 해서 우리 기아 살려야 됩니다. 기아 사줍시다. 뭐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무료로 광고 출연까지 할 정도로 이 기아를 살려야 된다 하는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네. 아, 저도 이 말 드릴 줄 몰랐는데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하나만 더 하세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가 오마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잡지사 오마주 뭐 킬빌이야 뭐야? 오마주 제가 이게 덩어리야. 팬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예. 하나만 더. 이 기아가 결국 어쨌든 현대의 품에 안기잖아요. 네.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기아의 이 고급 세단이었던 엔터프라이즈를 타봤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차를 네. 타보면서 네.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좋은 차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왜 못 팔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오, 놀랐구나. 네. 예. 정말 좋은 차였는데 이게 왜 안 팔렸을까? 이걸 왜 못 팔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보면은 네. 이 기업의 경영 전략 자체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곤 있어요. 차는 훌륭한 차들이 많았는데. 네. 예. 자, 당시에 뭐 경제적인 상황도 큰 요인이었겠습니다만 물론 네. 이제 박홍준 기자가 보기에 당시 이제 기아가 쓰러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저는 그래도 자동차 기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엔터프라이즈란 정말 훌륭한 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지금 봐선 정말 좋은 차들인데 그때의 시점에서는 좀 시대를 좀 잘못 타고 난 차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차가 엘란이라는 스포츠카였는데요. 엘란? 네.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네, 당시 오. 기아가 만들던 스포츠카였는데 자료 화면에서도 나오는데요. 와, 귀엽다. 네. 멋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국산 최초의 2인승 컨버터블 스포츠카였습니다. 저거 뚜껑도 열려요. 뭔가 멋있다 진짜. 네, 이런 차였는데 네. 이 차가 3천만 원 육박하는 가격을 달고 판매가 됐었어요. 이게 뭐 감이 좀 안 오는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당시에 고급 차들이 한 2천만 원 정도에 팔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 그리고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던 시기인데 스포츠카? 저걸 누가 살까?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네,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이 뜬금없는 차를 개발하는 과정이 좀 회사를 더 기울게 하는데 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인수 초기의 기아차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아류다. 뭐 이런 서러운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을 뒤집고 지금의 기아 자동차가 될 수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아가 초기에 정말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인수를 해놓고 차를 파는데 사실 이게 현대차하고 뭐가 달라? 그냥 좀 싼 현대차 아니야? 이런 인식이 정말 강했고요. 브랜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현대가 개발하고 있던 차를 기아에 넘겨서 출시한 경우도 기아차로 있었고 나왔다고 했죠. 네. 예. 반대로 기아차를 현대 엠블럼을 달고 출시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차들이 몇 대의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가 아마 지금도 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아의 오피러스라는 대형 세단이 오피러스. 있어요. 예, 네. 예. 이 오피러스라는 차는 원래 현대자동차가 다이너스티라는 고급차의 후속 차종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차의 개발을 중단하고 기아에 넘겨서 출시를 했던 게 지금의 오피러스였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당시에 현대차가 판매하던 아토즈라는 경차가 있었는데 있었죠. 네, 이 아토즈라는 경차를 인도 시장에서 쌍트로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좀 디자인을 바꿔서. 예. 네. 그리고 이 쌍트로라는 차를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와서 네. 기아 엠블럼을 달고 팔았는데 이 차가 비스토라는 자동차였습니다. 아, 비스토, 아토즈, 그렇죠. 네, 명차 그런 많았죠. 차였었고 또 이제 카스타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예, 이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예. 네, 카스타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카스타라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당시에 현대차가 판매하던 산타모라는 자동차의 후속으로 개발하던 거였는데 네. 이것도 기아에 넘겨서 출시했던 거고 반대로 또 반대의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은 네. 현대차가 그 당시에 이렇다 할 미니밴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미니밴의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카니발을 현대 로고를 달고 현대 앙트리지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로 교통 정리가 정말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아, 이름만 들어도 막 추억이 산타모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 결정이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 평가를 뒤집은 게 바로 디자인 경영. 흔히 말하는 이 디자인 기아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요새 진짜 기아차 디자인 좋은 반응이 워낙 많은 것 같고 그 디자인 경영이 결실을 맺었다고 봐야 할지 2006년에 디자인 기아를 선언하고 이제 혁신이 시작되는데요. 디자인 기아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 디자인 기아라는 경영 선언이 2006년에 나오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이 바로 피터 슈라이어라는 인물을 영입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지금 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인물은 사실상 오늘날의 기아를 잇게 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기아 내에서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여전히 이제 기아의 디자인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나서 고문으로서 기아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분을 처음에 영입을 했을 때는 그냥 외국인 하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지휘를 하면서 이 내부적인 반응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어. 네. 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디자인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폭스바겐에서 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맡으면서 만들었던 차들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유명한 차들입니다. 대표적인 차가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아우디 TT, 그리고 이 딱정벌레 차라고 하죠. 폭스바겐 뉴비트를 디자인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디자이너를 영입을 하면서 기아가 글로벌 디자인을 내부적으로 합류를 하게 되고요. 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인물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는데 처음 왔을 때 너무 회사 디자인 체계가 너무 중구난방이었고 너무 중구난방이었고 경영진들의 디자인 간섭이 너무 심했다고 회고를 해요. 히딩크가 처음 우리나라 국대를 보고 느꼈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네. 이 피터 슈라이어가 처음에 기아와 현대의 차별점을 두고자 그래서 이렇게 차별점을 두고자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꺼낸 철학이 바로 직선의 단순화입니다. 직선의 단순화? 네, 직선의 단순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시 기아의 사장이었던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회장인 정의선 당시 사장이 피터 슈라이어를 삼고초려해서 영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입을 해와서 논의를 하면서 기아의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날 당시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요. 커피 마시고 있다가 메모지에다가 이게 줄을 하나 쫙 그으면서 그 메모 하나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다. 요게 답이다? 네. 선문답 같네요. 네. 약간 직선의 단순화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지금의 기아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네. 호랑이의 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어흥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찡그릴 때 나오는 어. 이 코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해서 호랑이 코 그릴,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기아의 디자인 시그니처가 됐어요. 하필 또 기아 타이거즈랑도 잘 어울리네요.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예, 예. 이렇게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의 이 디자인 지휘봉을 잡으면서 네. 본격적으로 처음 출시한 차가 K5라는 자동차입니다. 아, K5. 네. 이 K5가 그 당시에 기아뿐만이 아니라 중형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네. 이전까지 중형차는 좀 무난하고 좀 평범한 차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었는데 네. 이 K5는 훨씬 공격적이고 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네. 그전에는 뭐 아빠들의 차, 가장의 차, 뭐 패밀리 세단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평범한 차였는데 네. 이 K5를 계기로 기아의 디자인이 확 뒤집어지고요. 이 K 시리즈가 일약 히트를 치게 되는데 그렇죠. 이후에 뭐 스팅어, 뭐 소울 이런 기아의 상징적인 차들이 나오면서 네. 기아는 더 이상 현대차와 비슷한 브랜드가 아니라 자기색이 좀 분명한 브랜드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기아는 기술로 차별한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이 현대차와 비슷한 차가 아닌 현대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일도 앞두고 계신데 네네. 하고 하나만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하나만 예.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아까 이 피터 슈라이어가 폭스바겐 그룹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 폭스바겐 그룹 회장이던 페르디난트 피에이라는 이 당시 그룹 회장이 있어요. 예. 이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가티 베이론을 만들어냈던 정말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이 페르디난트 피에이가 나중에 회고록을 집필을 했는데 이 회고록에 피터 슈라이어와 기아에 대한 언급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썼다고 해요. 네. 내가 살면서 뭔가를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를 가게 한 거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된다. 이런 기록을 남겼을 정도로. 네. 진짜 모두가 탐내는 사람이구나. 네, 정말 이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라는 회사를 얼마나 바꿔놨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왜 정미선 회장이 삼고출했는지 알겠네요. 네. 2021년에는 기아차가 아예 로고에서 자동차, 모터스라는 부분 이 글자를 아예 떼버립니다. 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한 사명은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기아인데요. 그냥 기아. 네. 네. 이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를 떼고 애플이라고 지금 회사명을 바꾼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단순히 이름을 줄인 게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한 건데요. 그동안은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틀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 기아가 자기 스스로를 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좀 약간 회사의 표현 그대로 쓰니까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우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외 부가적인 것들, 렌터카,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걸 규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자동차를 떼버린 겁니다. 자동차율을 가두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기아의 자동차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기아의 첫 자동차 이제 브리사의 탄생기는 우리가 들었는데요. 브리사 어떤 차였습니까? 네, 당시 기준으로는 소형차. 이게 지금 이제 기아의 일부 전시장에 복원돼 있는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보시면 이 차 정말 작아요. 지금 경차보다도 작거든요. 경차보다 작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작은 차인데 네. 70년대에 등장한 이 차가 꽤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택시로서도 그리고 이제 일반 승용차로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네. 이 브리사는 뭐 완전히 새로운 차라기보다는 일본 마스다의 파밀리아라는 자동차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에 맞게 좀 개량해서 만든 자동차예요. 우리의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현대 포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은 일본의 미쓰비시 거였지만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한 자동차였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처음 나온 자동차라는 점에 처음 나온 이제 국산차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아를 쓰러져가던 기아를 다시 일으켜 세운 네. 봉고 신화, 네. 예, 봉고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봉고는 정말 이 기아 역사에서 단순히 잘 팔린 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를 끌어올린 자동차거든요. 예, 예. 80년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재편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막혔을 때 이때 기아를 살린 회사인데 네. 살린 차인데. 네, 정말 살린 차인데 당시 내부에서도 사실 정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트럭 하면은 네. 1톤 트럭이 표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큰 트럭이 많았다고 합니다. 1.3톤, 1.5톤 이런 트럭이 훨씬 더 표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기아 내부에서도 1톤 트럭 이걸 누가 살까? 짐도 생각보다 많이 안 실리는데. 네.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하고 트럭일 거면 아예 확 커야지. 네.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인식이 예. 정말 강했다고 하고요. 예. 이 트럭을 기반으로 승합차도 만드는데 아니
지금 뭐 요즘 인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10명씩이나 태울 수 있는 승합차를 누가 살까? 이런 인식이 정말 강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네, 이런 이 회의적인 시각이 정말 강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야 뭐라도 해봐야 돼. 일단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일단 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본거였다고 합니다. 예. 정말 뭐 마지막 카드에 가까웠던 프로젝트인 거죠. 위기였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또 부도가 날 수 있었던 건데 정말 출시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일약 대박을 쳤던 겁니다. 걱정은 뭐 네, 걱정과는 달리. 네, 걱정한 다르게 정말 대박을 쳤던 건데 예. 이게 이 정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물류, 뭐 농어촌에서도 쓰이고, 그렇죠. 학원차로도 뭐 유치원 차로도 쓰이고, 네네. 뭐 이런 다인 가구가 이동할 수 있는 차로도 쓰이고, 네. 앰뷸런스로도 쓰이고, 경찰차로도 쓰이고, 용도가 만들어 놓으니까 용도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가격 부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네. 때로는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이런 용도가 정말 실용적인 차라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거고요. 네. 이 트럭 기반이라서 사실 승차감이나 뭐 편의성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많은 인구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그렇지. 정말 많은 이 호응을 얻었었고 당시에 광고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광고 쓰죠? 이것도 사실 뭐 많은 분들 저희 세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에 봉고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네. 봉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기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처럼. 네, 이 버스 기사님들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군요. 네, 그런 예. 문화가 있었듯이 이 정말 도로에 정말 다양한 봉고 막 유치원차, 승합차, 앰뷸런스, 경찰차 서로 지나가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귀엽다. 네,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차가 돌아다니게 했었던 예. 이런 익숙한 광고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예, 봉고의 용도가 저렇게나 다양했습니다. 네, 요건 제가 몰랐는데요. 대한민국 1호 전기차도 기아에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긴 한데요. 예. 봉고의 후속으로 나왔던 베스타라는 승합차가 있었는데 예. 이 베스타를 토대로 베스타 EV라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옛날 차들이 왜 지금 보면 다 되게 예쁘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된 디자인인데 예. 지금은 사실 충돌 안전 규제 때문에 저런 원박스 승합차가 많이 못 나오거든요. 네. 이런 차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기 전기차입니까? 네, 전기차입니다. 이 베스타라는 자동차를 토대로 여기에 이제 전기 구동 시스템을 얹은 형태의 자동차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와는 형태가 좀 다르긴 해요. 뭐 지금 전기차들이야 뭐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뭐 300km 이상 가고 뭐 네. 이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납축전지 그러니까 우리 시동 걸 때 쓰는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 개를 넣어서 썼던 설계였고요. 이렇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이나 주행거리, 충전 방식 이런 거에 좀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실제로 판매된 차는 아니었고요. 네. 시험이나 실증 성격이 강한 차였는데 네. 어쨌든 이 전기차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미 전기차를 한번 만들어봤다는 자체가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기아차, 전기차 잘 만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SUV 라인에 기아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유독 SUV와 RV차에 강한 면모를 보일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기아를 살린 차들이 거의 다 SUV나 RV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봉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RV였고요. 뭐 공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나왔던 다른 차들, 뭐 스포티지라든지, 네. 뭐 레토나라든지, 록스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공한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스포티지, 뭐 그 출시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차기도 했거니와 네. 여전히 기아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하비도 있고. 네, 모하비도 정말 디자인 기아가 멋있어. 네, 디자인 기아 이후에 나왔던 자동차인데 이 모하비라는 자동차도 정말 상징적이고 네. 지금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를 넘어서 뭐 육아 필수품이라는 얘기까지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기아를 하면 떠올리게 하는 차들이 다 RV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기아는 방산 기업이기도 해요. 기아 방산 기업이다. 네, 기아는 방산 기업이기도 한데 네. 지금 뭐 이제 육해공군 우리 군에 납품되고 있는 군용차 대부분이 기아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군에서 쓰고 있는 차들 그러니까 탱크를 제외한 군용차들은 거의 다 기아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단종됐지만 K131이라는 자동차 우리가 흔히 레토나라고 얘기했었는데 레토나. 네. 예. 이 차가 기아에서 생산됐었고 레토나라는 자동차는 K131의 민수용 버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군필자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해할 이 두돈반. 네. 이 두돈반도 기아에서 생산을 했던 설계는 예. 뭐 미국 거였지만 네. 생산 자체는 기아에서 했고요.
아까 레토나의 후속 차종으로 생산되고 있는 K151이라는 약간 험비같이 생긴 요즘 나오는 군용차가 있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군용으로 개조한 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기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정말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볼보의 안전 기술 이런 것처럼 정말 특별하게 뭔가 사건이 크게 있지 않은 이상 누구만의 것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뭐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이나 엔진이나 뭐 이런 핵심 기술은 상당 부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아만의 기술이 따로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같은 기술을 어떻게 풀어내냐. 그래서 이 부분에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PBV라는 제품군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PBV. 네, 요즘 기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이 PBV라는 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의미로 풀 수 있는데 네. 기아가 최근 출시한 PB5라는 상용 밴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전기차를 만들 때 쓰는 전기차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자동차의 설계 구조와는 달라요. 네. 엔진이라는 가장 큰 단일 부품이 앞에 없다 보니까 앞과 뒤를 짧게 설계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가운데가 좀 평평하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엔진이 있으면은 보닛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만 엔진이 없으니까 보닛을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이렇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 건데 기아는 이 전기차 플랫폼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PBV는 사람을 태우는 수단 하나로만 보지 않고 뭐 물류, 이동 서비스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세그먼트인 건데 네네. 마치 자동차를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트럭도 만들고 밴도 만들고 캠핑카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도요타에서도 현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기아 하면 이제 형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아랑 현대랑 이제 차를 같이 만드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현대와 기아가 제가 아까 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대와 기아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건물도 양재동에 네, 쌍둥이처럼 양재동에 있는데 같이 쓰시고 예. 뭐 이제 기업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룹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돼서 현대 기아 분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움직이는 조직도 있는데 좀 되게 신기하긴 하지만 서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네, 예. 이제 쉽게 말해서 뼈대나 부품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디자인인 것 같고요. 네. 디자인 기아 이후에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아가 피터 슈라이어를 데려왔듯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루크 동커블케라는 이 같은 폭스바겐 그룹의 꽤 전설적인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출신의 디자이너를 영입을 해와서 네. 디자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이런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좀 차를 탔을 때의 느낌에 있어서 좀 다르게 세팅하는 부분도 있는 것 어떻게 같아요. 다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승차감에서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네. 똑같이 중형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소나타와 K5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K5는 이 디자인에 걸맞는 좀 날카로운 주행 감각을 강조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거 뭔지 하나도 몰라요. 다 똑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둔감하지 나는? 예, 사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예. 애를 쓰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이게 뭐 사실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긴 해요. 그렇구나. 사실 자동차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을 공유하고 이게 같이 쓰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 좀 노력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개발 단계부터 두 브랜드는 좀 방향을 다르게 설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만 보더라도 네. 같은 급의 차를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는 같은 사이즈의 전기차를 SUV로 만든다면은 뭐 기아는 세단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모든 부분에서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네. 현대는 사실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 한 2, 3위를 다투는 차인데 네. 기아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예전까지는 현대차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외국에서의 평가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보증 잘 되고 딱히 뭐 큰 이슈 없는 무난한 차 이런 평가가 정말 강했는데요. 네. 유럽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 만드는 회사다 이런 반응이 정말 강했어요.
실제로 이제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을 요새 만나면 네. 가장 핫한 차가 뭐냐 했을 때 기아차를 많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이게 박 기자가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 네. 약간 내가 한국인이라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아니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뭐 네. 요즘 당신 어떤 자동차 가장 인상 깊게 봐요? 그러면 이제 K5의 수출명이 옵티마인데 나는 기아 옵티마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예쁘다. 뭐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디자인 관련 학생들, 디자인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인턴으로 많이 뽑고 하는데 네. 면접 볼 때 니네 요즘 어느 브랜드가 가장 인상 깊어라고 하면 기아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인턴 끝나고서 이 친구들 요즘 어디서 뭐 하고 있나 하면 막 기아가 있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하고. 진심이었네요. 네. 예. 실제로 이 디자인 업계에서는 기아가 정말 주목받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뭐 IF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상을 꽤 많이 타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래 기아의 차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취재할 때 요긴하게 쓰고 기사도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지만 예. 아무튼 확실한 거는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회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까 PBV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만 보더라도 자동차 단순한 제품을 특정 고객층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라면 우리가 주문 제작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레고처럼. 레고처럼 만들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기아가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상당히 진심이거든요. 아, 뭐 이 분야에서도 좀 발전이 있을 걸로 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그 PB5라는 차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차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택시 버전의 PB5 같은 경우에는 이 차 내비게이션 화면 안에 미터기를 그대로 내장했어요. 아, 그래요? 애초에 그렇게 출시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택시 타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있고 밑에 미터기 달려 있고 카드 단말기 달려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하나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로 통합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배송용 차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배송할 때 좀 연료를 덜 쓸 수 있어요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콜을 잡을 때 가장 가까운데 콜은 여기로 갈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냥 경우도 있고. 커스터마이즈한 거네요.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부분에도 꽤 진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중 하나인 기아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박홍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